그래가지고 유리화부터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일단 요거는 어떤 얘기냐면은 그 루트의 표현을 좀 제거하고 싶은 건데 이 중학교, 고등학교에서 이제 분모의 유리화를 주로 하지만 편입수학은 분자의 유리화도 많이 하니까 이제 둘 다 많이 쓴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은 이제 루트 a라고 하는 거는 제곱해가지고 a가 되는 거니까 루트 a를 이제 분자 분모에 동시에 이렇게 곱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요건 a로 바뀌어가지고 결국엔 이제 분모가 루트의 표현이 제거된 상태로 쓸 수가 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루트 덩어리를 두 개를 더하고 있으면은 이 가운데 부호를 반대부 부호를 가져와 가지고 동시에 분자 분모에 곱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랬을 때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해 가지고 가는 거는 이 밑에 이제 나중에 배우게 될 곱셈 공식을 활용해 가지고 가는 거니까요. 이렇게 분모의 루트의 표현을 제거할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더 복잡한 또 곱셈 공식으로 유리화하는 방법이 또 있겠지만 편입수학에서 일단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대략적인 계산들이 다 처리 가능하니까 이 정도 좀 연습을 하는 걸로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일단 1번부터 풀어보면은 지금 이걸 간단히 하세요는 결국에는 내가 여기서 이제 뭔가 더 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하고 싶은 건데, 이 분모의 루트 표현 때문에 이거를 좀 보기 어려우니까 유리화를 통해서 정리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루트 2를 분자 분모에 이렇게 곱해준다라고 볼게요. 루트 3을 곱해주고, 그러면은 얘가 이제 2가 되는 거고 얘는 다시 3이 되는 거니까 이제 우리는 이걸 똑바로 한번 써보면 2분의 해가지고 2 루트 2, 그 다음에 플러스 2, 3은 6분의 루트 3, 그 다음에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지금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냐면은 요만큼에 대한 계산을 할 수가 있고 다시 요만큼을 따로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계산 결과는 루트 2가 총 하나, 두 개 있는 거니까 2 루트 2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거 6분의 1로 보시면 돼요. 6분의 1에다가 빼기 1 해버리면은 마이너스 6분의 6에다가 6분의 1 더하는 거니까 6분의 5 해가지고 루트 3이다. 이렇게 종료하면 되겠습니다. 해서 간단히 만들 수 있다라는 거. 자, 마찬가지로요. 이제 얘도요. 유리화를 할 수가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는 거냐면 이 가운데 부호가 지금 마이너스인데 이걸 반대 부호로써 곱해줘요. 근데 이제 얘만 곱하면 안 되니까 분자랑 분모에 동시에 이렇게 곱해주는 거죠. 그랬을 때 식의 변화가 없겠죠. 약분하면 되는 거니까. 해서 이렇게 보면 이제 분모에서 뭘 할 수 있냐면은 요거를 이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할 수 있으니까 5 빼기 3 해가지고 2분의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분자 루트 5 플러스 루트 3이다 얹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마찬가지로 미지수가 있을 때도 마찬가지 방법을 쓸 수가 있는데 루트 지금 나와 있는 게 x 제곱에 플러스 4 한 다음에 마이너스 x인데요. 가운데 부호만 지금 루트 x제곱 플러스 한 덩어리를 보시고 가운데만 이렇게 플러스로 바꿔서 분모에 곱해주면은 내가 이쪽에서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식의 변화가 없게 하기 위해서 x제곱 플러스 4에다가 플러스 x 이렇게 곱해주면 된대요. 그랬을 때 앞에 거 제곱하면은 x제곱 플러스 4가 되는 거고 뒤에 거 제곱하면은 x에 대한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제곱해서 루트 사라지고 제곱해서 가져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분자만 똑바로 이렇게 써줬을 때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x 제곱 자체가 소거되는 형태만 잘 만들어주면은 정리가 잘 된다. 뭐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유리화에 대한 얘기는 이 정도로 좀 마무리하고요. 만약에 조금 복잡한 유리화가 나온다라면 그건 문제를 봐가면서 조금 처리하면서 점점점 실력을 늘려나가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의 아이디어는 좀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고, 자, 넘어가면 이제 이중근호. 자, 이게 잘 나오진 않는데 가끔 나왔을 때 이제 이게 안 풀려가지고 보기 중에 답을 못 찍고 뭐 이런 경우들이 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알고 계셔야 되고, 자, 일단은 어떤 게 필요하냐면은 그 곱셈 공식 중에 완전 제곱식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어떤 걸 말하고 싶은 거냐면은 만약에 x 플러스 a요. a 플러스 b에 대한 제곱을 한다라고 보면은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2ab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래서 실제로 이걸 두 개 곱해 보면은 전개라는 걸 통해서 곱하고 들어가는 거니까 그 결과가 a 제곱 b 제곱 그 다음에 AB, BA. 근데 BA는 AB니까. 아무튼 이런 식으로 생각했을 때 같은 표현으로 보는 거고, 이 가운데 부호가 마이너스라면은 이제 우리는 이걸 제곱하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가운데 마이너스 이렇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해서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더한 다음에 두 개를 곱하고 2를 곱하면 되는 거고, 또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더한 다음에 두 개를 곱하고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곱셈 공식이라는 게 존재를 하는데, 이거를 좀 거꾸로 이용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이냐면은 여기서 만약에 루트 안에 루트가 또 있으면은 이걸 이중근호라고 불러요. 지금 보시면 루트가 있는데 또 루트가 있죠. 그래서 얘를 좀 간단히 하는 방법을 어떻게 보는 거냐면, 일단 아이디어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이 루트 내부에 있는 식을 전체를 요만큼의 완전 제곱을 전개한 쪽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다시 이제 묶여주면은 인수분해로 a 플러스 b에 대한 제곱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루트랑 이 제곱이 만나서 사라지면 여기 2가 생략되어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는 이 a 플러스 b에 대한 이 양수 그 절대값이 나오면 되는 건데, 지금 전제가 a가 b보다 크기 때문에 양수라서 절대값을 씌우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요. 이런 표현이 있으면은 이걸 이제 완전 제곱 쪽으로 바꿔서 그 다음에 제곱이랑 루트를 사라지게 하면서 이중근호를 풀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되는데,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이 루트 안에서 플러스이든 마이너스이든 어쨌든 2의 형태 이렇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a, b에 곱해지는 부분으로 봐요. 그래서 내가 이중근호를 풀고 싶은 거에 대해서 루트 안에 들어있는 거, 안에 들어있는 루트 앞에 이제 2를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나머지 형태들을 봤을 때 이 별이라고 하는 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동시에 요거 루트 동그라미라고 하는 게 AB가 되는 그런 AB를 찾으시면 돼요. 이제 이건 좀 직관적으로 찾을 수 있는 범위로만 나오기 때문에 잘 찾아주시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에 대한 제곱이나 A 마이너스 B에 대한 제곱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출발을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내부에 있는 루트 앞에다가 2를 만들면서 출발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면 안에 있는 루트가 이제 루트 8인데 8은 2의 3승인 거니까 이제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은 여기서 플러스 2 루트 2다 이런 식으로 일단 쓸 수가 있겠죠. 그죠? 앞에서 배운 그 루트 내부에 대해서 숫자가 클 때 간단히 만드는 방법. 자, 그러면 드디어 이제 여기 2를 띄웠기 때문에 어떻게 보는 거냐면은 얘가 a제곱 더하기 b제곱, 그 다음에 이 루트 2가 ab가 되는 그런 a랑 b를 찾으면 돼요. 그럼 a랑 b를 뭐라고 하면 되는 거냐면은 루트 2랑 1이라고 하면은 이거 두 개 곱했을 때 이쪽으로 가는 거고,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면 2 더하기 1인 거니까 간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구나 라고 잡아놓으면, 이제 우리는 이 내부의 식을 루트 안에서 루트 2의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으로 볼 수가 있고, 사라지면서 루트 2 플러스 1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이중근호에 대한 처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한 번 더 해보면 얘는 2가 없는데 할 수 있는데, 그럼 일단은 어떻게 볼 거냐면 이 3이라는 거는 루트 9니까요. 얘를 루트 9로 보시고 얘를 한꺼번에 루트 27이다 라고 쓸게요. 오히려. 그러면 어쨌든 간에 내부에 있는 루트 앞에는 2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억지로 이걸 2로 나눕니다. 2로 나누시고 2배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내부의 루트 앞에 2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루트를 분자분모에 주는 거예요. 그럼 루트 2 분해한 다음에 다시 루트 안에서 12 마이너스 2 루트 27이다 되겠지. 그럼 결국엔 또 이제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가 이제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 얘가 ab가 되는 그런 걸 찾아. 그럼 a랑 b가 각각 뭐면 되는 거냐면은 루트 9랑 루트 3이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제곱 더하면은 10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냥 곱하면은 루트 27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제 a, b를 직관적으로 찾으시고, 그 다음에 이 내부에서 삐뚤어졌어요. 내부에서 루트 한 다음에 루트 9는 3이죠. 3 플러스 루트 3에 대한 전체 제곱이다 라고 말을 하면은 지금 마이너스네요. 여기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를 여기를 마이너스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사라지면은 우린 얘를 루트 2분의 3 마이너스 루트 3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어요.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만들어주면은 이중근호의 해법을 본 거고, 모든 이중근호가 다 풀리진 않아요. 풀릴 수 있는 것만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이게 어떻게 쓰이나요 하면 계산상에선 잘 안 쓰이는데, 뭐 예를 들어 어떤 문제를 푸는데 답이 얘가 나온 거야. 근데 보기엔 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어떤 식으로 정리하는 형태에서 할 줄 알아야 된다 정도로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중근호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 넘어가면 이제 정말 중요한 지수법칙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요거는 좀 많이 강조점이 있는데 일단 좀 차근차근 가보면은 일단은 오늘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지수법칙 쪽이 된다라고 보겠죠. 뭐 뒤쪽에 어떤 뭐 인수분해나 이런 것들은 조금 그래도 상대적으로 좀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 먼저 볼 건데 지수법칙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 지수라고 하는 게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게 이제 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어떤 숫자가 있으면은 이 숫자에 이렇게 오른쪽 어깨에다가 조그맣게 쓸 수 있는 게 있는데 얘가 이제 지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수에 쓰이는 거는 뭘 하는 거냐면은 밑에 들어있는 숫자를 거듭해서 이만큼 곱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2에 이렇게 쓰고 이제 5승이라 불러요. 이 지수가 이제 보통은 2나 3이면은 제곱이나 세제곱이라 부르는데 4 정도부터는 4승, 5승, 6승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아무튼 5승이라고 하면은 2를 거듭해서 5번 곱하는 거지. 그래서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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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지고 2를 5번 곱하면 되는 거고 얘가 이제 30이다 이런 식으로 말해줄 수 있겠죠. 그죠?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2의 제곱에 곱하기 2의 3승을 하면은 결국엔 2 곱하기 2가 되고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2가 돼요. 그럼 결국엔 이제 2를 5번 곱한 거니까 2의 5승이 되는 건데 지금 보시면 제곱이랑 3승 해가지고 지금 지수가 2랑 3이었는데 그 두 개를 더한 결과가 이쪽으로 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떤 지수의 표현으로 어떤 숫자를 만들 때 그만의 어떤 법칙이 있으니까 이제 그걸 약간 공식처럼 잘 받아들이세요. 이 정도로 보면 되는 건데 그래서 보면 밑이 똑같을 때 지수에 대해서 요걸 이제 더해가지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만약에 A의 M승의 전체에 또 N승이 되면 이번엔 지수끼리 곱해서 간다라는 쪽으로 잘 받아들여주면 좋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해보면 만약에 이제 뭐 3에 대한 제곱이 있는데 다시 3승이 있는 거야. 그럼 얘가 3 곱하기 3, 얘가 지금 3의 제곱인 거거든요. 근데 이걸 이제 3번 연속으로 곱하는 거지. 3 곱하기 3, 3 곱하기 3, 3 곱하기 3 해서 이렇게 곱하는 이유는 지금 이쪽에 대한 부분이 3이기 때문에 요거를 이렇게 해가지고 3번 곱했다. 그럼 총 몇 개냐면은 이제 이게 6개가 되는 건데 그 6이라는 숫자가 결국에는 2 곱하기 3으로 나왔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지수 법칙에 대한 어떤 공식처럼 잘 받아들여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그럼 잠깐 연습을 좀 해보면은 만약에 뭐 2의 제곱에 3승이 있어. 그럼 얘는 뭐냐면 2의 6승이 되는 거지만 2의 제곱에 곱하기 2의 3승이 있으면 얘는 2의 5승이 된다. 이런 쪽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지수 법칙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 나누기라는 거는 언제나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 거냐면은 만약에 A 나누기 B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누기에 대한 계산을 나누기로 처리하기 좀 힘들기 때문에 곱하기로 바뀌면은 뒤에 게 역수로서 곱해주면 됩니다. 그죠? 만약에 이제 어떤 A라고 하는 거를 2로 나눌 거야. 그러면 그 말은 2분의 1을 곱하는 거랑 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이제 이만큼은 어떻게 써줬으면 좋겠냐면은 A 한 다음에 M승 곱하기 A의 N승 분의 1이다. 이렇게도 쓸 수 있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 그러면 얘가 A의 N승 분의 A M승일 때 이번에는 이 지수끼리 뭘 해서 빼가지고 오면 된다라고 생각하겠대요. 그래서 이런 식의 어떤 공식을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4번 A, B의 N승이라는 거는 이걸 전개시켜가지고 결국에는 이 N을 이쪽으로 주고 이쪽으로 줘가지고 A의 N승과 그 B의 N승으로 분배해서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A의 N승, B의 N승 쓸 수 있고 이런 식의 등등의 얘기가 됩니다. 이것도 뭐 다 보인다라면은 뭐 여러 가지 나열해 보면서 보일 수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나눗셈에 대한 것도 역수를 곱하는 거니까 곱셈에 대한 성질을 그대로 가져가고 마찬가지로 성립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일단 지수의 자연수가 오는 그런 것들에 대한 거고 일단은 이런 공식들을 외울 때 좀 같이 좀 강조하고 싶은 건 앞으로 되게 이런 게 많이 나올 거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를 이렇게 이제 외우는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도 많이 쓰니까 이제 왔다 갔다에 대한 연습을 할 수 있는 문제들을 좀 같이 좀 풀어서 잘 외워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왔다 갔다 좀 가능합니다. 그래서 몇 개 이제 연습을 좀 하고 오면요. 여기에서 자 마이너스 3의 4승이다라고 하면 결국엔 얘는 뭘 쓸 거냐면은 A, B에 대한 N승에 대한 걸 쓰는 거야. 그럼 A의 N승이랑 B의 N승이라 볼 수 있고 왜냐하면 이 마이너스 3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3으로 보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이너스 1에 4승을 해주면은 1 되는 거고 곱하기
3의 4승인 거니까 이제 81이 되겠다 라고 보는 건데, 얘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1 곱하기 한 다음에 3의 4승으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디테일들을 좀 잘 구분해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81이다 라고 가는 것이고, 자, 그 다음 이건 이따 할 건데, 일단은 뭘 써줘야 되는 거냐면은 요거를 지금 일단 써볼게요. 그러니까 주요한, 그러니까 2랑 3이랑 뭐 4랑 5 정도 해가지고 주요 거듭 제곱수들은 좀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야 이런 지수법칙 관련돼가지고 계산들을 잘 할 수 있는데, 좀 써볼게요, 여러분들이. 자, 2의 제곱은 4, 3승, 4승, 5승 쭉 써주시고, 물론 이제 2의 1승은 2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2의 6승은 64예요. 2의 7승은 계속 이제 2를 곱해 나가는 거죠. 128. 2의 8승은 256. 2의 9승은 512. 2의 10승은 1024. 이 정도는 외워줘야 돼. 그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32를 봤을 때 바로 이제 2의 5승을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3도 갑시다. 3은 3의 1승은 3. 3의 제곱은 9. 3의 3승은 27. 3의 4승이 이제 81이다를 외워서 지금 밑에 푼 거고, 3의 5승은 243이 됩니다. 이 정도는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4도 갑시다. 4의 1승, 제곱, 3승, 4승. 이 정도만 좀 가면 좋겠고요. 5도 5의 1승, 5의 제곱, 3승 정도는 갔으면 좋겠어요. 그랬을 때 얘가 4, 4, 4, 16, 4를 또 곱하면 64, 256 되는 거고, 얘는 5, 5의 제곱 25, 125가 된다. 이 정도는 좀 암기를 해주세요. 바로바로 나올 수 있게 필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 4번을 또 먼저 풀게요, 일단. 자, 얘는 뭐냐면은 지수끼리 뭐 하면 돼요? 빼주면 돼요. 27 빼기 25 하면은 5의 이제 3승이 되는 거. 얘가 이제 바로 이런 식으로 125가 나왔다는 거겠지. 그래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뭘 봐야 되냐면은 지금까지는 이 지수 자리에 자연수가 오는 것들인데, 이게 우리가 이제 수체계라고 부르는 게 있죠. 그 수체계에 따라서 그 지수 자리에 오는 거를 좀 확장시킬 수 있다는 건데, 지금 수체계가 여기 없기 때문에 한번 적어 드릴게요. 그죠? 수체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일단은 참고 어디다 좀 써주면 좋겠는데, 뭐 이 정도에 한번 쓸까요? 이 정도 씁시다. 참고 수체계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를 잡아나가면서 바로 갈 건데, 일단은 모든 숫자는 복소수라고 하는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일단 복소수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범위의 수체계가 되고, 이 복소수라고 하는 거는 실수, 그 다음에 허수로 나눠지게 되는데, 이 기준은 실제로 존재하는 숫자냐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숫자냐라고 가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i라고 하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제 보통 이렇게 쓰던지 아니면 이렇게 쓰던지 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쓸게요. 얘가 어떤 개념이냐면 루트 마이너스 1의 개념이고요. 그랬을 때 이게 허수 단위라고 불려요. 자, 그럼 얘가 이제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이 루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제곱을 했을 때 이제 안에 들어있는 게 나오는 건데, 어떤 숫자를 제곱하게 되면은 반드시 0보다 크거나 아니면은 0을 제곱하면 0보다 크거나 같은 게 돼요. 그죠? 그러니까 어떤 실제로 존재하는 수는 제곱하면 양수가 된다는 거야. 근데 이 i라고 하는 거는 제곱하는 순간 뭐가 되는 거냐면은 루트 안에서 이제 마이너스 1의 제곱인 거니까 이게 음수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숫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를 이제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숫자를 대표할 때 이 i가 들어있는 숫자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복소수의 기본적인 형태는 a 플러스 bi라고 하는데, 이제 이쪽의 부분을 실수 부분이라고 말을 하고요. 이쪽을 이제 허수 부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결국에 실수인 부분이랑 허수인 부분을 합쳐가지고 복소수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허수단위 i가 안 들어있으면은 실수고, 얘가 들어있으면 다시 또 허수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좀 이제 예를 좀 들어드리면은, 일단 요만큼을 여기다가 써놓은 다음에 좀 진행을 해볼게요. 만약에 여러 가지 복소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2i, 뭐 4i, 그 다음에 9 이렇게 있으면은 이 모든 숫자는 복소수예요. 복소수인데 지금 얘는 뭐가 되는 거냐면은 허수입니다. 허수. 그죠? i가 들어있으니까. 얘도 허수야. 얘는 실수고. 근데 이 실수 부분이 없는 그런 허수를 뭐라 부르냐면은 순허수라 불러요. 순허수. 이 정도에 대한 용어는 좀 잘 알고 있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실수에서 나눠지면은 실수가 유리수, 무리수. 유하나냐 무하나냐의 기준으로
무리수 이렇게 나눠지고, 그다음에 유리수는 정수라고 부르는 게 있고, 정수는 이게 딱딱 떨어져 주는 숫자예요. 뭐 1, 2, 3, 4, 5, 6, 7, 8, 0 포함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등등. 그 다음에 정수가 아닌 유리수. 얘는 좀 그 분수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정수는 다시 양의 정수, 영, 음의 정수 이렇게 불러주게 되고, 양의 정수가 이제 자연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정도 일단 구분할 수 있으면은 수 체계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어느 숫자가 어디 정도에 속해 있는지를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 정도는 잘 외워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무리수 중에 좀 대표적인 무리수들을 좀 외울 건데, 2라고 부르는 게 있습니다. 이거 엑스포넨셜이라 부르는데 뒤쪽에서 이제 다룰 겁니다. 얘가 이제 2.7 정도 되는 무리수고, 실제로는 2.7 얼마 얼마에서 계속 이제 소수점으로 무한히 연장이 되는 겁니다. 파이라고 하는 거 유명하죠. 3.14 정도 되는 거고요. 근사값을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루트 2, 루트 3 정도는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 돼요. 얘가 1.4, 얘는 1.7, 이 정도 되겠지. 해서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는 이제 분수 정도로 생각을 하시고, 뭐 물론 무리수가 안 되는 선 안에서 분수. 그 다음에 정수라고 하는 건 양의 정수가 1, 2, 3, 4, 5, 6, 7, 8, 그 다음에 0, 음의 정수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등등을 포함한다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 좀 간단하게 수체계에 대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자, 그러면 지금 다시 돌아와서 뭘 하고 있었냐면은, 이 지수 자리에다가 자연수를 어쨌든 쓸 수 있단 말이지. 왜냐면은 뭐 2의 5승이라고 하면은 2를 거듭해서 5번 곱하는 건데, 그 지수 자리에 뭔가 2분의 1 같은 게 와버리면은 거듭해서 2분의 1 곱해서 이거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단 지수 법칙에 해당하는 그 지수에 쓰는 표현들은 보통 자연수가 되는 게 맞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이 지수를 확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최초에 이 자연수에서 쓰던 그 지수를 정수까지 확장을 하고, 다시 유리수 확장을 하고, 그럼 이제 분수가 추가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실수, 복소수 이렇게 점점 지수에 들어올 수 있는 표현을 확장한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서 발생하는 것들을 좀 더 정리하겠다라는 건데, 이 지수에 정수가 와버리면은 일단은 0과 음의 정수가 추가가 되겠지, 자연수 입장에서. 자, 그랬을 때 어떤 숫자에 무조건 0승은 다 1이 됩니다. 이렇게 잘 외워주시고,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 마이너스 승이 와버리면 얘는 역수에 취급을 해주게 돼요. 그래서 A의 마이너스 J승은 A의 J승분의 1이다, 이렇게 역수 취급이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3의 마이너스 2승이다라고 하면 3의 제곱분의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분모 쪽에서도 이렇게 발생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2의 마이너스 4승분의 1이다라고 하면은 역수하면서 지수의 마이너스를 떼면 돼요. 그래서 얘를 이제 뭐 16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거듭 제곱근 때 했었던 건데, n승근 루트라고 부르는 이 표현은 n분의 1승으로 바꿀 수 있고, 얘한테 이제 추가적으로 만약에 이 안에 m승이 있으면은 다 똑같이 m승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물론 이제 이때는 조건이 좀 필요해요. 양수가 이제 밑에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요거는 앞에서 n승근 루트 x의 n승에 대한 걸 정리하면서 어떻게 처리할지를 좀 약속을 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크게 신경 쓸 건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당연히 중요한 조건이긴 하지만, 이제 편입수학에서 계산을 해나갈 때는 뭐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그 n승근 루트의 x의 n승에 대한 거 잘 알고 있으면 처리가 가능하니까 일단 이 정도로 잘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수 법칙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고요. 연습 문제를 좀 충분히 풀어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좀 은근히 많이 가져왔어요. 그래서 좀 같이 연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3번. 3의 마이너스 4승이다 라고 하면은 얘는 3의 4승 분의 1이다. 역수 취급이 되는 거고, 그래서 81분의 1이다. 이렇게 잘 써주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또 볼 건데, 32라고 하는 게 아까 뭐랬냐면 2의 5승이라고 했으니까 잘 오시면은 얘한테 이제 5분의 4승이다 라고 갈 수가 있어. 그럼 이제 지수끼리 뭐 할 수 있냐면은 곱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곱해주면은 5 곱하기 5분의 4라고 하는 게 결국 4니까 이제 얘가 2의 4승으로 오시고 16, 뭐 이런 식의 기본적인 계산들을 잘 할 수 있게 만들라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 여기서요, 27은 3의 3승, 64는 4의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승, 다시 3분의 2승이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일단은 그 앞에서 우리가 이 분수의 표현 있죠. 분수의 표현에서 이렇게 이제 전개할 수 있는데, 이제 거꾸로 똑같이 n승 n승이면 묶어줄 수도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이 등호로 이어져 있는 공식은 앞뒤로 왔다 갔다 다 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지금 이 표현 있죠. 이만큼의 표현을 여기를
4분의 3의 전체의 3승이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지수끼리 쭉 곱하면서 진행하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얘랑 곱해가지고 가면은 마이너스 2분의 3이고 다시 얘랑 이제 곱해주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얘는 4분의 3에 대해서 마이너스 2분의 3으로 와 있는데 다시 얘한테 3분의 2승을 하면은 이제 또 지수끼리 곱할 것이고 그러면 얘한테 이제 마이너스 1승이 남는 건데 이 마이너스 1승은 역수 취급을 했으니까 3분의 4다. 이런 식으로 잘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이 루트라고 하는 건 2분의 1승이랬으니까 여기서 우리가 x의 2분의 1승이다 라는 거에 대한 3승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3 곱하기 x의 제곱인데 지금 뭐냐면 이게 얘 따로 이렇게 곱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지금 여기서 3이라고 하는 건 곱으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요만큼에 대한 것만 따로 지수 법칙 해주면 돼요. 그럼 2 빼기 2분의 3인 거니까 x의 2분의 1이 되는 거고 이거는 뭘 쓴 거냐면은 얘를 쓴 거죠. 분자에 있는 지수 빼기 분모에 있는 지수.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면은 뭐 결국에는 뭐 깔끔하게 쓴다라고 보면 3 루트 x 뭐 이 정도 쓸 수 있겠지. 그래서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얘도 x에 곱해준 마이너스 6승이고 3의 x의 4승이고 4 빼기 빼기 6 하면은 10승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연습 문제를 풀어봤어요. 자, 속도를 좀 내줘. 자, 1번부터 갑시다. 얘는 이 나눗셈이라고 하는 걸 제가 어떻게 강조했냐면은 곱하기로 바뀌면서 역수 취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쓸 수가 있고 이제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거를 이렇게 쪼갤 수가 있어요. 하트자로. 그러면 2x분의 12x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6x 되는 거고 2x분의 6x라고 하는 거는 이제 플러스 3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 수 있다. 자, 2번 x의 3승, y의 3승 쭉 나와 있는데 이게 전체 3승이라는 거야. 그럼 얘 이제 이 곱으로서 다 전개가 돼요. 그래서 x의 3, 3은 9승, y의 3, 3은 9승, z의 4, 3, 12승 곱하기 제곱을 제곱 다 뿌려주면 돼요. 마이너스의 제곱 플러스 되는 거고 x의 14승, y의 2분의 7 곱하기 2는 7승, z의 제곱 해주면 이제는 뭐냐면 쭉 곱하기로 이어져 있는데 이 밑에 있는 게 같으면 지수끼리 뭐 할 수 있냐면 더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처리를 해주면은 우리가 이 결과를 뭐라고 쓸 수 있냐면 x의 23승, y의 16승, z의 14승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쫙 이제 풀어서 정리하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거 앞에 거 복습이죠. 75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25 곱하기 3이고요. 그 다음에 45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거는 95, 45 되겠지. 그 다음에 7 루트 3 빼기 7 루트 5 해주면 이게 이제 5 루트 3 앞에서 배웠던 거니까 좀 빠르게 할게요. 7 루트 3 7 루트 5 해서 답은 12 루트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이어지고 4 루트 5 뭐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잘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까지가 일단 지수 법칙에 관련돼 가지고 연습 문제 막 풀어보면서 수체계까지 같이 잡았고 일단 이 정도는 좀 잘 기억해 주세요 해가지고 잘 오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면은 뭐가 있냐면은 또 연습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배웠던 것도 연습. 자, 유리화 해가지고 정리할 거예요. 루트 2, 루트 3, 루트 3, 루트 2 이렇게 분자분모에 똑같이 곱해주시고 그럼 얘는 얘가 2고 얘는 3이야.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은 4, 2, 8 분의 5. 그 다음에 루트 2는 좀 헷갈리니까 이 밖으로 뗄게요. 우리가 이제 분수의 표현에서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으면은 뭐 얼마든지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은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제 분자는 옆으로 고배 형태로 언제나 떨어뜨릴 수가 있죠. 자, 아무튼 가주면 플러스 2, 3은 6분의 3 루트 3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플러스 뭐 2 루트 3 이 정도 가면 되겠고 그럼 이제 얘가 이제 2분의 1인 거고 일단은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면은 8분의 5 빼기 8분의 8입니다. 이거 1을 빼는 거니까 통분했을 때 8분의 5 빼기 8분의 8이 되겠죠. 이게 1인 거니까 그래서 8분의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마이너스 8분의 3이다. 이렇게 하면 제일 깔끔하게 잘 써주는 것 같고 그 다음 2분의 1에 1을 더하면은 2분의 5에다가 루트 3 이 정도로 볼 수가 있대요. 그죠? 그래서 정리하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이 루트라는 건 2가 생략된 거니까 이게 제거돼가지고 나올 수 있다라는 건데 언제나 절대값을 붙여 나오는 거고
이 n들이 사라질 때 그 n이 동시에 짝수라면은, 그죠? 그래서 다 양수로서 3 곱하기 2 곱하기 6이 되면서 66에 36 이렇게 말할 수 있대. 그다음 마찬가지로 얘는 이제 A의 지수 법칙이 뭐냐면은 여기서 마지막에 봤는데 요게 n승근 루트 A m승은 이 n이 이쪽으로 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m이 이렇게 가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자리들을 잘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마찬가지로 좀 풀어주면은 얘가 4분의 5승, 그다음에 곱하기 A의 2분의 3승, 여기 2가 생략된 거니까, 그다음에 3분의 5승 이렇게 될 거고, 자 그랬을 때 지수끼리 쭉 더하면 되는 거니까 4분의 5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3분의 5. 이거 봐봐, 벌써 통분에 대한 거 배웠던 거 써먹잖아요. 그럼 얘는 이제 24분해도 좋고요. 아니면은 12로 공통분모 맞출 수 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은 풀어가면서 점점 잘 찾아주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3, 3 곱하면은 15. 그 다음에 6, 6 곱하면 6, 3, 18. 그 다음에 여기서 4, 4 곱하면 4, 5, 20인 거니까 이걸 쭉 더해주면은 50. 이게 지금 33이에요. 33이니까 53. 12분의 뭐 53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지수끼리 다 더해가지고 왔다라는 식으로 계산할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봤고요. 수책 여기 있었죠. 여기다 잘 적어주시고요. 자, 그다음 이거 이제 복습 삼아서 잘 기억해가지고 이쪽에 잘 옮겨주세요. 나는 그러다가 오야 가져올게요. 아무튼 복사 어떻게 하는 거지? 복사하기 좋죠. 해서 가져오면 되겠다. 그치? 이렇게 붙여넣어서 여기다가 잘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좀 줄일까요? 좋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수책에 정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남아있는 주제를 좀 처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일단 남아있는 건 다항식과 그 다음에 이제 뭐 다항식 나눗셈, 인수분해 뭐 이 정도 주제가 좀 남아있는 것 같아. 그래서 일단 2페이지 정도 남아있는데, 일단은 이 다항식이라고 하는 거의 용어를 좀 정리를 할 건데, 얘는 뭐냐면 일단 용어들이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해서 숫자 또는 몇 개의 문자들의 곱으로만 이루어진 식을 단항식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단항식이라는 말을 잘 쓰진 않아요. 어차피 이제 하나 이상의 단항식을 다항식이라고 부를 거기 때문에 항이 하나만 있어도 이제 그냥 다항식이라고 부를 거야. 그래서 이때 한 개 이상, 그러니까 결국에 단항식이라는 말은 거의 안 쓰고 이거의 단항식이 합 또는 차로 연결된 식을 다항식이라고 부르는데, 이 각각의 항이라고 하는 거는 숫자나 문자로 곱해져 있는 거래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뭐 3x 제곱 플러스 뭐 4x다라고 하면은 이게 숫자 곱하기 x라는 문자 곱하기 또 x라는 문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다시 숫자 곱하기 문자. 그래서 이들의 합이니까 지금 이게 하나가 다항식이 되는 거지. 그죠? 근데 여기다 만약에 뭐 이런 식의 표현이나 뭐 이런 식의 표현이나 이런 식의 표현이 나오게 되면 얘는 다항식이 아니게 됩니다. 이런 것도 다항식이 아니게 되고요. 이건 유리식이라고 부르죠. 그래서 아무튼 다항식은 숫자 곱하기 문자들의 합으로만 나오는 거니까 뭐 4x 3승, 5x 제곱, x 마이너스 3 이런 식으로 숫자까지는 오케이야. 여기 x의 0승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런 식의 이제 식을 다항식이라고 부른대요. 자, 그랬을 때 이 차수라는 개념인데, 차수라는 거는 뭐냐면은 문자가 곱해진 개수.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어요. 문자가 곱해진 개수. 곱해진 개수를 차수라고 불러요. 자, 그랬을 때 그게 n차면 걔를 n차 다항식이라고 한다라고 한대. 그래서 좀 정리해 드릴 건데 밑에다 쓸게요. 자, 플러스 1 한 다음에 마이너스 2x까지 갑시다. 그럼 얘는 뭐냐면은 지금 얘 2차 항이고요. 얘 1차 항입니다. 문자가 몇 개 있는지. 얘는 문자가 없죠. 그래서 0차라 불러요. 차수가 실제로. 얘도 1차입니다. 했을 때 가장 큰 거 따라가가지고 얘 이름이 뭐냐면 2차 다항식이라 부르면 돼요. 2차 다항식. 언제나 이 가장 큰 걸 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이 각각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항이라 불러요. 항. 이 항들을 다 더해가지고 다항식을 이루고 있고, 각각의 항이 지금 단항식인 상태고, 그랬을 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상수항이라 부릅니다. 숫자만 있을 때. 그리고 이 같은 종류에 있는 거를 뭐라 부르냐면은 동류항이라 불러요. 이 동류항끼리는 계산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앞에 곱해진 숫자를 뭐라 부르냐면은 개수라고 부릅니다. 이 정도 잘 이해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x제곱의 개수는 3이고,
그 다음에 지금 얘가 동류항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좀 해주면은 3x 제곱에 2x까지 쓸 수 있겠지. 계산해주면. 그 다음에 플러스 1이다 라고 하면 계산이 완료가 된 거고, 그러면은 x 제곱의 개수는 3, x의 개수는 2, 상수항은 1이다. 뭐 이 정도 말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제 말할 수 있는 게 다항식의 용어들을 정리했다라고 보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연산하느냐라는 건데, 뭐 기본적인 우리가 계산하는 방법을 잘 따라가요. 그래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 이제 교환이라 부르죠. a 플러스 b는 b 플러스 a 가능하고, 그 다음에 요거는 결합, 이것도 뭐 교환, 곱에 대한 교환, 뭐 다 가능하고, 여기서 이제 이걸 전개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앞에서 말했듯이 이 나누기 자체는 곱하기로 바뀌면 뒤에 게 역수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번분수에 대한 계산 다 했던 겁니다. 그래서 쭉 읽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항식끼리 연산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 기본적인 어떤 틀을 정리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곱셈 공식을 좀 잘 외워주셔야 돼요. 암기. 다 많이 쓰기 때문에 이제 기본적으로 좀 편입수학에도 어쨌든 계산을 잘 해나가야 되는 거라서 잘 외워주시고, 일단은 좀 까먹기 쉬운 게 이 10번이랑 11번을 잘 안 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잘 까먹기 쉬운데 그래도 갑자기 나오면은 또 쓸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잘 외워주시고 좀 차근차근 하나씩 좀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1번 같은 경우는 그냥 전개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2번이 완전 제곱식이라 부르는 아까 이중분호 처리할 때 썼던 거, 그다음 합차 공식이라 부르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하면 되고, 그 다음 4번이나 5번 같은 거는 이게 이제 곱셈 공식보다는 인수분해 쪽에서 활용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지금 이렇게 암기해가지고 이렇게 쓰게 이렇게 가지 마시고 인수분해 쪽에서 이렇게 오는 거를 따로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6번, 7번도 3승 공식 외워주시고, 그래서 앞에 거 3승, 뒤에 거 3승, 그 다음에 3a 제곱 b, 그 다음에 3ab 제곱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외워주시는데 이게 좀 헷갈릴 수 있어, 마이너스가. 그럼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 거냐면은 7번을 좀 써볼게요. 얘를 a에 플러스 마이너스 b에 대한 3승이라고 보면은 좋아요. 그랬을 때 이 지금 6번 동그라미 공식으로 비춰보면은 얘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거든. 그래서 앞에 거에 대해서 3승, 그 다음에 뒤에 거가 마이너스 b죠. 이거를 3승, 그 다음에 3 한 다음에 앞에 거 제곱에 뒤에 거 하나, 그 다음에 3 한 다음에 앞에 거 하나 뒤에 거 제곱, 이런 식으로 전개되는 공식인데, 그 결과가 쭉 계산을 해보면 이 마이너스가 이제 어디 붙을지에 대한 예상을 해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헷갈리면은 그냥 마이너스 b를 더한다 쪽으로 해가지고 바꿔서 계산할 수 있게 만들어도 좋아요. 그 다음 8, 9번도 많이 쓰니까 잘 외워주시고, 뭐 해서 이 정도 일단 곱셈 공식에 대한 건 좀 외워줘라 라고 해가지고 언젠가 한번 배워봤을 텐데 잘 암기해서 이제 관련돼가지고 어떤 계산이 나오면은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정도 알고 계시고, 그래서 문제가 나왔을 때 아 이렇게 쓴 거구나 해가지고 잘 눈치가 채지면 금방 잡힐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언급하고 연습 문제 풀면서 어떻게 가는지를 좀 얘기해 볼게요. 자, 일단은 문제를 보면은 이 P랑 Q를 더하세요 해가지고 나와 있대요. 그럼 그 동류항을 더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얘랑 똑같은 종류 없어요. 얘랑 똑같은 종류는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종류는 여기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종류는 없어요. 그래서 결국엔 같은 종류끼리 더하면 되는 거니까 이거를 5x 제곱의 y, 그 다음에 두 개 더하면 마이너스 y 제곱, 더하면 3x의 3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2xy 제곱은 못 더하고 오시면 돼. 그 다음에 이제 2p-q다. 숫자 곱하면 그냥 다 곱하면 됩니다. 그래서 2p가 10x 제곱의 y에 4y 제곱의 그 다음에 4x 3승이다 되는 거고, 마이너스 이어지고 이제 q를 써주면 돼요. q를 써주면은 이렇게 되겠다. 그럼 이 마이너스는 전개라고 해가지고 이걸 다 뿌려가지고 가는 거야. 그럼 결국에는 얘가 마이너스 x 3승 플러스 3y 제곱 마이너스 2xy 제곱이 되겠지. 그래서 정리를 좀 해주면은 얘는 10x 제곱의 y 그대로 오시고, 그 다음에 얘랑 얘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마이너스 플러스 되면서요 결국에는 7y의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3x 제곱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y의 제곱이다. 이렇게 잘 와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1번 문제는 그냥 단순하게 덧셈 뺄셈에 대한 것이고, 그 다음에 간단히 하면 해가지고 또 풀면 돼요. 그럼 전개라는 걸 통해서 2는 4x, 2y, 그 다음에 플러스 3x, 마이너스 5인데 4x랑 3x는 더할 수 있겠지. 쓸 수 있고, 그 다음 얘도 이제 통분이라는 걸 하면 되겠다. 그치? 6분의 한 다음에 이제 2를 곱하면은 전체적으로 2를 곱해요. 2x 4y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이어지고요.
3을 곱해요. 그럼 3, 3은 9x 4y인데 이 마이너스 무시하면 안 되고 얘가 다 전체적으로 들어가 주셔야 돼. 그럼 결국엔 6분의 다음에 정리가 되면은 마이너스 7x에 플러스 7y다. 뭐 이 정도 정리할 수 있겠지. 자, 23번 곱셈 공식 쓰라는 건데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그 다음에 2배 한 다음에 이 두 개 곱하면 돼요. 4xy. 그래서 16x 제곱에 y 제곱에 그 다음에 16xy 마찬가지로 x제곱,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4y 제곱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이어지고요. 앞에 거, 뒤에 거 해주면 됩니다. 그럼 얘가 x제곱에 4y 제곱에 마이너스 4xy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전개라는 걸 통해서 우리 곱셈 공식을 외웠던 것 좀 점검할 겸 다항식에 대한 용어랑 계산에 대한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있네요. 3번 전개 10x 곱하면 됩니다. 이런 걸 곱할 때는 한 번 곱한 거 다 더하면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5, 25의 x의 제곱에 플러스 2의 마이너스 1 곱하기 5x니까 5x가 되는 거고, 그래서 정리해주면 5x, 이거 두 개는 동류항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5x의 제곱에 플러스 2다 쓸 수 있고, 이런 것도 그냥 쭉 곱하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개 곱하면은 x의 제곱에 플러스 한 다음에 그 2x의 플러스 x의 플러스 2가 되겠지. 왜냐면은 곱하고 더한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줬고, 이 두 개 동류항인 거니까 이렇게 오시면 되고, 나중에는 이제 이런 것들은 좀 간단하게 바로바로 한 번에 올 수 있게 연습을 좀 해주시고, 그다음 또 전개를 하면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곱해서 더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개라는 걸 할 수가 있고, 그러면 전개했을 때 그 결과는 x의 3승 마이너스 3x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3x 제곱에 마이너스 3, 3은 9x에 플러스 2x에 마이너스 6이다 될 거고 사라지네요. 그래서 x 3승에 마이너스 7x에 마이너스 6이다. 이 정도 종료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도 풀어봤어요. 자, 그래가지고 일단 뭐 했냐면은 다항식끼리의 덧셈 뺄셈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봤어요. 근데 다항식끼리 이제 곱셈도 곱셈 공식으로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나눗셈에 대한 게 있는데, 이제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마치 자연수의 나눗셈처럼 처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만약에 뭐 7 나누기 3이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 나누기는 언제나 뒤에 거를 역수 취급해서 곱의 형태로 만들 수가 있고, 분모가 나간 상태에서 분자가 들어오는 이런 그림을 그려주면 됩니다. 그랬을 때 얘한테 뭘 곱하면 얘가 될지 최대한 생각하는 게 2를 곱하면은 그게 7에 제일 가까운 게 나와요. 7을 넘지 않으면서.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이 두 개를 빼는 거지. 빼주면은 이렇게 썼을 때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몫이라고 불러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은 나머지라고 불러요. 그래서 나눗셈이 완료가 된다라고 하면 얘를 쓰는 방법은 몫은 따로 떼어내고 분모는 그대로 분모, 그 다음에 나머지는 분자에 남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를 그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항식의 나눗셈을 좀 예로 들면은 결국에는 이 밑에 있는 24번 문제를 좀 가져와 볼게요. 그래서 x 3승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 나누기 x 마이너스 2다.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마찬가지로 나누기의 계산은 곱하기로 바꾸고 역수 취급 뒤에 거. 그래서 x 3승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다 라고 하면은 여기서요 분모 나가고 밖으로, 그다음에 분자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런 식의 이제 표를 그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가장 큰 차수끼리 비교하시면 돼. 그래서 얘한테 뭘 곱하면 얘가 될지를 생각해 보면은 그게 x 제곱이죠. 그래서 그 x 제곱을 이 위에 올려주시고, 이 x 제곱을 이 왼쪽에 전체랑 곱해. 그럼 그 결과를 써줬을 때 x의 3승에 마이너스 2x 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 빼면서 내려가는 겁니다. 그럼 이게 차수가 내려가면서 계속 진행이 돼요. 그럼 얘는 이제 0 곱하기 x제곱 빼기 하면서 내려오면서 이제 이게 부호가 바뀔 거고, 얘는 빼기 0이니까 그대로 내려오시고, 얘도 빼기 0이니까 그대로 내려오시면은 마이너스 2x에 마이너스 6이다 해줬을 때 마찬가지로 다시 우리는 얘랑 얘 비교해가지고 얘한테 뭘 곱하면 얘가 될지 생각을 하시는데 2x를 곱하면 되겠다, 그치? 그래서 플러스 2x로 붙여주시고 그 2x를 다시 전체로 곱해요. 그래서 2x 제곱에 그다음에 마이너스 4x 되겠다, 그치? 그래서 또 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내려갑니다. 그럼 얘가 이제 2x가 될 거고, 얘는 플러스로 바뀔 테니까 마이너스 6이다 하면 한 번만 더 하면 되겠지? 그래서 플러스 2. 그러면 2x 마이너스 4니까 빼주면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얘가 나머지가 되고 얘가 몫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몫은 뭐냐면은 x 제곱에 2x에 그다음에 플러스 2고 나머지는 뭐냐면은 마이너스 2다. 이렇게 해가지고 말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이게 다항식의 나눗셈의 끝이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단 나눌 수 있게 만들어주면 되겠고 얘는 좀 많이 중요합니다. 많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뭐 유리함수 적분이다 뭐 이런 걸 할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로 되게 많이 쓰이는 계산이기 때문에 이제 모르면 안 되는 거라서 반드시 할 수 있게 잘 만들어 주세요. 그럼 얘를 이제 어떻게 쓸 수 있냐면은 몫은 따로 떼어내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분모는 그대로 분모, 나머지는 그냥 이렇게 남겨주면 돼요. 나머지를 분자에 남겨서 이만큼의 표현을 결국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하나의 계산 방법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다항식의 나눗셈을 진행을 했고 마찬가지로 또 나눠볼까요? 얘로 나누래. x-1로 x3승의 마이너스 x 플러스 3을 나누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만큼에 대한 말이 x3승 마이너스 x 플러스 3 나누기 x-1이다라는 거고 그럼 또 이제 이게 분모로 내려가고 그래서 이 분모가 밖으로 나오고 분자가 들어가면서 나눗셈을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또 이제 최고차끼리 맞추는 거야. 그러면은 그 결과가 x제곱을 곱하면 된다는 게 나왔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곱해주시고 빼주면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고 한 번 더 가요. 플러스 x 하면은 x제곱에 마이너스 x고 빼주면은 3이 되겠지. 그래서 지금 나머지가 3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다. 그죠? 이렇게 나눗셈을 할 수 있게 만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항식에 대한 얘기를 배웠고요. 다항식이 뭔지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다항식에 대한 사칙연산을 결국 배웠다라고 볼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까지 왔고 자, 그 다음 마지막 주제는 인수분해에 대한 얘기인데요. 이게 일단은 인수분해를 할 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기본적으로 2차식이랑 3차식 정도만 인수분해할 수 있으면 돼요. 어차피 4차식에 대한 거는 3차식이랑 똑같은 방법이긴 한데 이제 잘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첫 번째로는 x제곱에 플러스 a 플러스 b의 x에 플러스 ab. 자, 이런 형태를 인수분해라는 걸 할 건데 이 인수분해의 방법은 이 상수 쪽에서 두 수의 곱, 그 다음 이걸 두 개를 더했을 때 이 x의 개수가 되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얘를 x 한번 가져와요. 플러스 a 곱하기 x 플러스 b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데 우리가 이거를 이제 전개라고 불러요. 전개해서 쫙 펼쳐 쓸 수 있는데 다시 곱의 형태로 바꾸는 걸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라 부릅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이 각각의 것들을 하나의 인수 곱하기 인수라고 불러서 인수분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x제곱에 플러스 a가 아니다. adx제곱에 앞에 있는 건 똑같이 맞출게 그냥. a 어디 갔어? 요거 ac로 했네요. acx제곱 해가지고 bd까지 간 거지. ax 플러스 b, bc 이렇게 가져올게. ax 플러스 b cx 플러스 t다. 이걸로 이제 앞에 나왔던 거랑 똑같은 표현을 쓸 건데 자, ac x제곱에 플러스 ad 플러스 bc의 x 플러스 bd 이렇게 이제 나와 있을 때 쓰는 건데 차이가 뭐냐면은 얘는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얘 x제곱의 개수가 ac일 때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2차 다항식 자체를 곱의 형태로 분해하는 걸 인수분해라고 말할 거고 뭐 일단 3차도 있고 4차도 있고 기본적으로 어떤 전개된 걸 묶어줄 때도 다 인수분해 말하는데 일단 어떤 공식적인 방법으로는 공식으로서의 방법으로는 2차랑 3차가 존재하니까 좀 그걸 보자라는 거고 자, 아무튼 그랬을 때는요 x제곱의 개수가 두 수의 곱이 되고 상수도 이제 두 수의 곱이 되게 만들면 돼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두 개를 곱하고 더한 결과가 이쪽에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완료가 될 거고 그랬을 때 이 써있는 숫자들을 가지고 ax 플러스 b, cx 플러스 t다. 이렇게 작성하면 되는 거래.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습을 좀 해볼게요. 그래서 가보면 여기 얘는 이제 1 곱하기 5로 볼 수가 있겠지. 이걸 두 개 더하면 6이니까 성공한 거야. 그랬을 때 얘를 x 플러스 1, x 플러스 5로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쉽죠? 그래서 전개를 다 해보면 다시 얘가 나온다는 거 알 수 있겠지. 또 해보면 얘는 만약에 내가 이거를 마이너스 2랑 3이라 해봐. 그럼 곱해가지고 나오는 거는 맞아요. 더했을 때 이쪽으로 나오지는 못하기 때문에 실패한 거야. 다시 잡아야 돼요. 6, 1은 6 한 다음에 마이너스 2 붙여주면은 곱해서 나오고요.
더하면은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성공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x에 한 번씩 더해서 x-6, x 플러스 1 써주면은 인수분해 완료. 3번. 자, 이번 여기가 이제 숫자가 1이 아니니까 이걸 2, 1은 2다 할 거고, 여기서 이제 잘 맞춰주는 건데, 만약에 3, 9, 27 한 거야. 그러면 18 한 다음에, 잠깐만, 마이너스를 한쪽 줄 건데, 좀 맞출까 봐 좀 겁나서. 18 한 다음에 마이너스 3 하면 이게 얘가 안 나오잖아요. 실패한 거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나는 여기서 여기다 마이너스 줄여볼까요? 똑같네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여기서 9, 3 할까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쪽에 줄게요. 그럼 이거 곱하면은 6이고 곱하면 마이너스 9니까 지금 여기 나왔죠. 이렇게 맞춘 거야. 그럼 여기서 결국에는 이 두 수의 곱이 얘가 나오고 이 두 수의 곱이 얘가 나오게끔 하면서 동시에 x자로 곱해서 더한 결과가 이쪽에 나왔어. 그럼 이제 이걸 인수분해할 수 있는 상태로 보는 것이고, 그래서 2x 마이너스 9 그 다음에 곱하기 x 플러스 3이다 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럼 전개를 해보면 2x 제곱에 마이너스 9x에 플러스 6x니까 잘 나오고, 곱해서 마이너스 17 나오니까 인수분해가 잘 완료가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는 마찬가지로 2분의 1, 2분의 1 곱해서 4분의 1이고 두 개 더하면 1이니까 가는 건데, 그럼 결국에는 이게 x 플러스 2분의 1에 대해서 두 개니까 제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데, 이거는 인수분해 공식이라기보다는 얘를 완전제곱으로 펼쳐주면은 x 제곱에 플러스 2배 한 다음에 곱할 거잖아요. 그럼 x 뒤에 거 제곱해서 간다라는 걸로 봤을 때 결국에는 내가 이걸 전개하면 이거니까 얘를 인수분해하면 이걸 것이다 라는 식으로 문제를 좀 많이 풀다 보면 잘 잡힐 거기 때문에 그쪽으로 조금 잘 잡아주시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지금 1, 2, 3번이랑 좀 결이 다른 게 1, 2, 3번은 공식으로 해결했지만 이 4번 동그라미 같은 경우에는 완전 제곱에 대해서 그 전개한 형태를 보고서 걔를 다시 합치는 쪽으로 가는 거지. 그래서 뭐 나중에는 뭐 x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 이런 걸 보면은 얘는 x 플러스 2에 대한 제곱을 전개한 거구나 이렇게 바로바로 생각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이런 거 문제를 풀면서 잡히는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제곱 빼기 제곱인 거니까 이게 애초에는 x 플러스 2y에 x 마이너스 2y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지. 그죠? 그럼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이다. 그래서 거꾸로 내가 곱셈 공식 자체를 거꾸로 가면 인수분해다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6번 이것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x의 제곱이고 x분의 1에 대한 제곱이야. 그랬을 때 이렇게 이제 더해가지고 제곱을 해주면은 앞에 거 제곱이고 뒤에 거 제곱을 했어요. 그 상태에서 두 개를 곱하고 2를 곱하면은 이게 나온단 말이지.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이쪽으로 거꾸로 왔다 갔다 하는 건데 이런 것도 잘 안 보이겠지만 연습을 통해서 자꾸만 잡아나갈 수 있는 부분이 뒤에 계속 발생을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잘 따라오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여기까지가 이제 인수분해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3차식의 인수분해 조립제법을 좀 볼 건데, 이 조립제법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일단 원래는 그 다항식의 나눗셈을 좀 간단히 하는 방법인데 요거를 정해서 갈게요. 자, 일단 얘가 3차식을 인수분해 해야 되는 상황이야. 그럼 내가 대입해서 0이 되는 걸 찾아야 돼. 그래서 x는 1 대입하면 0이 됩니다. 일단 먼저 이걸 찾아요. 그럼 그 1을 써주고 표를 그려줄 건데 이렇게 니은자로 그려주신 다음에 그 개수들만 가져와요. 3차 항계수, 2차 항계수, 1차 항계수, 상수항. 그 다음 내려가면서는 더하는 겁니다. 그럼 더할 게 없으니까 내려오시고 여기 나와 있는 건 계속 이쪽으로 곱할 거예요. 곱해서 1 더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얘랑 곱해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2 더해요. 내려오면서 1 곱해요. 그러면은 1 더해요. 0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이걸 쓰는 방법은 얘는 대입해가지고 0 되는 거니까 반대부호로 x에 더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왜냐면 얘랑 얘랑 같아야 되는 건데 얘도 이제 1 대입하면 0이 되고 얘도 1 대입하면 0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반대부호를 더해가지고 가져오시고 그 다음에 여기 제곱 1차 상수의 개수예요. 그래서 x 제곱에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다 써주면은 얘가 이제 인수분해가 완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얘는 이제 다시 뭐냐면은 x 마이너스 1에 대한 제곱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좀 합쳐주면은 x 마이너스 1에 대한 3승이다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겠지. 그럼 마찬가지로 얘도 대입해서 0 되는 게 뭐냐면 1 대입하면 0이 돼요. 그래서 그 1을 가지고 조립제법 그러면 0이죠. 0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7, 6 해주면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곱하고 더하고 해서 가져올 수 있고, 그럼 이거 x 마이너스 1에다가 x 제곱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6이고 그래서 얘는 반대부호로 더해주기 제곱 1차 상수에 대한 거 가져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인수분해를 더 할 수 있네요. 2, 3은 6인데 마이너스 이쪽에 붙이면 더해가지고 1이 나오는 거니까 얘를 x-1에 x-2에 x 플러스 3이다. 뭐 이 정도로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올 수가 있다랍니다. 그쵸? 1 대입하면 0이 되는 거고 그래서 됐습니다. 내려와가지고 잘 인수분했어요. 그럼 전개를 또 해볼까? 전개 한번 해보면은 얘를 x제곱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2 할 수 있고 x 플러스 3 할 수 있으니까 x 3승에 3x제곱에 뭐 마이너스 3x제곱에 날아갈 거고 그다음에 마이너스 9x에 플러스 2x에 플러스 6인 거니까 마이너스 7x 되고 플러스 6이라서 만들 수 있겠지.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할 수 있다라는 거를 같이 좀 봤습니다. 해서 일단은 조립제법은 좀 빠르게 갔는데 하나만 더 해볼까요? 9번. 뭐 예를 들어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지. 뭐 해볼까? 2x 제곱에 플러스 뭐 제곱이 아니죠. 3승 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 4x 제곱에 그 다음에 플러스 x에 마이너스 2다. 뭐 이 정도? 그러면은 또 대입해서 0 되는 걸 찾는 건데 이번엔 뭘 준 거냐면은 내가 1 대입하면 실패하는 걸 준 거예요. 1 대입하면 0이 안 되지. 그럼 뭘 대입하면 되는 거냐면은 x는 2를 대입하면 돼요. 그럼 이거 16 빼기 4, 4, 16 더하기 2 빼기 2니까 0이 나오네요. 그럼 2를 가지고 인수분해 할 거고 그래서 2 써주시고 그 다음에 개수 더해요. 얘랑 곱해요. 4 더해요. 0 곱해요. 0 더해요. 1 곱해요. 더해요. 그럼 이제 이게 x-2에다가 2x 제곱에 이거 1창 없어요. 상수항은 플러스 1이다. 이 정도 인수분해 할 수 있고 이건 더 인수분해가 안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등등등 이 정도 인수분해 실력은 있어야 된다 정도가 일단은 데이 1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정도 해서 좀 간략하게 복습해 보시고 뭐 들으시면서는 그냥 이 위에 써주면 돼요. 뭐 이걸 또 꼼꼼하게 또 노트 사가지고 하지 마시고 위에 사가지고 쭉 읽어가면서 잘 복습하는 쪽으로 좀 잘 활용하시고 해서 일단은 첫 번째 데이를 끝을 냈습니다. 좀 다소 생각보단 길어졌는데 일단 이 정도 정리를 하고 저는 또 두 번째 데이 로그 이제 많이들 어려워하는 로그부터 출발해가지고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